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김경옥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장품 업계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관세 행정 활용법에 대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총 4분의 연사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후 4시쯤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서울본부 세관과 대한화장품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가 됩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요 내용은 관세 행정 지원 정책 100% 활용법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알아보기, 화장품 업계를 위한 FTA 활용 전략, 알아두면 유익한 납세 신고 도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 종료 후에는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지 링크를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유사한 교육 개최 시에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서울본부 세관의 김경아 주무관님께서 관세 행정 지원 정책 100%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김경아 주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화장품 업계를 위한 관세행정 웨비나라는 타이틀 아래 4가지 파트로 좀 준비가 되었고요. 먼저 저희 관세행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는 만큼 활용하실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관세행정 제도를 수입과 수출 측면으로 나눠서 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입 단계에서 크게 처음 준비 단계, 그리고 이후에 수입 통관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단계, 그다음에 이후에 세액을 정정하는 정정 단계, 이후에 사후 절차까지 크게 4개의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요. 먼저 수입 기업이나 수출 기업이나 모두 관세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품목 분류인데요. 이 품목 분류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제도에 따라 물품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일인데요. 바로 이 품목 분류가 결정이 되어야 수입 단계에서 요건이나 그다음 관세율, 이 밖에도 다른 요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되기 때문에요. 수입 기업에게는 이 품목 분류를 정확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과세 가격이 적정한지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과세 가격 사전 심사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원산지 표시 방법 사전 확인 제도, 이 밖에도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나 지시제사 포함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그런 제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통관 단계에서는 업체가 뭐 관세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의 물품인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도 납세 측면에서 업체의 법규 준수나 신용도에 따라서 월별 납부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관세청의 중소기업 활력 지원 정책에 따라서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 제도 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그 납세 단계에서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 이런 명칭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업체 여건에 맞는 상황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이 된 이후에도 세액이 정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특정 기간 안에 각각의 제도들, 뭐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어, 가산세 이런 부과가 세액은 이후에 이제 정정을 할 경우에 가산세 부과 등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 등을 활용하셔서 세액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액 정정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납세 신고 도움 정보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파트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세행정의 권리구제 제도나 외국환거래법 활용, 그다음에 무역 마이데이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서 업체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후 혜택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측면입니다. 수출도 준비 단계는 앞서 수입과 같이 품목분류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나 그다음에 전략물자에 해당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다음 이어서 강의가 진행될 이런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등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뭐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어서 할 이런 FTA 활용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세관 직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컨설팅 해드리는 제도인 뭐 찾아가는 상담센터나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공익관세사 제도 등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통관을 하고 수출 통관을 하고 FTA 활용 기업들은 여기 써 있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 기업이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관세환급제도인데요. 이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관이환급제도로 나뉘고요. 업체가 이제 여건에 맞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개별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개별환급으로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간이하게 조금 더 개별환급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관이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나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나 제조 요건들이 맞아야 되니 자세한 그런 요건들은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이제 원산지 검증 대회나 통관 내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절차를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제도에 좀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약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요. 품목분류 앞서 설명드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기업이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을 하시면 품목 분류를 결정해 주는 제도이고요. 이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물품의 제조자나 관세사, 관세법인 등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여기 품목당 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료이되 물품의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어서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검사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관세청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견기업은 기존에 이제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지원 범위에서 이제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 되었음을 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품들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에서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의 범위는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의 컨테이너 상하 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등이 대상이 되고요. 신청 절차는 유니패스를 통해서 검사 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나 각각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특히 신청 기간은 검사 완료된 날로부터 날의 다음 날 60일 이내이니 이 부분 주의하여 주시고요. 문의처 전화번호가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한 부분들은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FTA 쪽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 발급입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협정에 따라서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거 각각의 요건들이 좀 상이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기간 발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대상이 되고요. 자율 발급은 해당 인증수자 요건 등 자율 발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추천 지원 사업을 4가지 정도 또 기재해드렸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공익관세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FTA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관제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ESFT 전문 교육을 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우리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더 원활하게 발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기업이 각각의 협정이나 품목의 그 요건에 맞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신청해야 되는 서류가 간소화돼서 업체는 더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협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EU FTA 같은 경우는 6천 유로 이상의 물품을 에 대해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을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출 상대국에서 원산지 활용에 따른 이 원산지가 적정한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원산지 사후 검증 제도가 있는데요. 관세청에서는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산지 검증 대행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3월에 마감이 되었고요. 하반기 접수가 7월 15일부터 7월 26일에 지원될 예정이니 이 부분은 좀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 방법은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기간 발급인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즉 유니패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비 서류들도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요. 바로 이제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조금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도 마찬가지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서류는 서울세관 홈페이지 FT 인증시효 상담센터에서 견본과 그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확인이 되어 저희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T 사후 검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FT 포털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경로들을 여기 기재해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고요. 제출 서류 등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바로 여기 원산지 증명서 발급 확인 자료입니다. 원산지 사후 검증 원산지 검증 대행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력이 반드시 필수 사항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에 하나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력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되니 이 부분은 또 달라진 점이니까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 중에서 지원 사업 부분들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뭐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제가 수출 컨설팅, 특히 FTA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FTA 포털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도 기재하였으니 보다 궁금한 부분은 이쪽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익과사에서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ESFD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거 조금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이 ESFD 교육 지원의 세부 교육 과정은 집합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과정별로 제가 이렇게 교육 시간을 이렇게 안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FTA를 활용하시는 기업들은 이 FTA 기초 과정을 통해서 FTA 전반적인 좀 이해도를 향상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수입 기업 FTA 활용 실무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FTA 측면은 이제 수출 지원 측면에서 지원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기업이 뭐 원재료를 수입할 때도 FTA 활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하시는 기업들도 FTA 활용하기 때문에
수입 기업이 FTA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FTA 특혜 관세 신청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 마련되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이 QR코드를 활용하셔서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또 교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세관 지원 정책, 지금 말씀드린 지원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 두 개 모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작년에 저희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기업인데요. 어느 날 이제 베트남 바이어가 원산지 증명서 좀 발급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뭔지 잘 모르셨고, FTA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시나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뭔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간 상담센터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담당 직원이 베트남으로 화자금류를 수출할 때 FT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실익들을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 결과 세율차가 지금 보이시죠?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할 때는 2%, 한 아세안은 5%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이제 한 FTA 한 베트남은 2%의 FTA 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상대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 상대국인 베트남에서 베트남 수입자가 이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했을 때 세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뒤에서 저희가 FTA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관 직원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부터 서류 준비 그리고 시효 발급까지 일대일 컨설팅을 받아서 이 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성공을 하셨고요. 현재까지 약 5억 원 가량의 수출에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비사라고 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대한화장품협회와 협업을 해서 FT 활용 전략 웨비나를 5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관세 행정에 대한 좀 이해를 조금 다지셨고 저희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이때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업체를 방문을 해서 수출 신고 절차나 뭐 수출 신고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등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FTA 측면에서도 FTA 활용 실익과 절차 그리고 어떤 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 이후에 ESFT 전문 교육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으로 최초 수출에 성공하셨고 FTA 활용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제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활용 실익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향후 뭐 시장을 확대할 때 베트남이랄지 인도네시아로 시장을 확대할 때는 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향상을 하셨고 이제 FTA 활용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어서 FTA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수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이어서 좀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후 질문 Q&A 시간에 좀 간단하게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간 통관검사이과 노을진입니다. 지금부터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오늘 웨비나가 수출 초보기업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먼저 수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수출 통관의 전체 흐름,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내용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과 부등록을 하는 사전 준비부터 수출 신고서 작성과 세관 검사, 그리고 신고 수리, 그리고 적재 이행 관리까지 단계별로 실무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챕터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으로 새로 신설된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신고 방식과 차별화된 장점 등과 정식 수출 신고 시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로 전자상거래 수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상으로는 수출이지만 관세법에서는 수출이 아닌 경우도 있고 수출 신고 유형에 따라서 정부 지원 혜택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업체 분들께서는 무역과 수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국 물품은 실체가 있는 유형 자산만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K-팝 노래를 CD 음반 형태로 생산하여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이지만 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 가수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구매하는 것은 관세법상으로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수출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또 다른 제3국가로 판매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지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싱가포르로 판매 발송할 경우에는 관세법 상으로는 수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수입 조건 무상 반출이나 이사화물 등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 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물품의 신고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항목이나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한 방식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수출 통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즉 신고인은 수출 화주, 그리고 관세사와 제조업체입니다. 신고인은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에 관세청 시스템, 유니패스 등을 통해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된 신고서는 이 검사 선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리되거나 심사 대상 또는 물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세관 담당자의 심사 및 신고지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이 시점에서 수출 물품은 내국 물품에서 외국 물품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신고가 수리된 이후 항만이나 공항으로 물품을 이동하고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선기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적세지 검사 대상인 물품인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 단계 이 단계에서 적재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적재지 검사는 신고인인 화주가 적재하는 세관에 직접 연락해서 사전에 검사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구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유형 소개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의 종류는 정식으로 통관을 절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식 수출신고와 또 목록 통관으로 구분됩니다.
정식 수출 신고는 신고의 주체는 관세사 그리고 수출 화주이며 유형에는 일반 수출 신고, 간이 수출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한 수출 신고는 신고 금액이 200만 원 이하로 일반 수출 신고 방식과 동일하지만 항목수를 간소화한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과 최근 새로 신설한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에 맞게 신고하는 방식인 수출 목록 변환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 목록 통관 또한 간이 수출 신고와 동일하게 물품 신고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며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요건이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통관은 특정 업체와 우체국에서 물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으며 정식 수출 신고가 아니므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수출 신고 필증이 따로 없습니다. 정식 수출을 통한 혜택 관련 내용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신고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나 오늘 강의 내용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화주가 직접 간이 수출 신고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주가 직접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단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정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통관 고유 부호와 신고인 부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관 고유 부호는 쉽게 말해 수출입 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보호가 따로 필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주가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인 보호도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니패스에서 해당 경로를 통해서 업체 정보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하면 관할세관의 담당자가 승인 처리 후에 부호가 생성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세관의 경우 통관 고유 부호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신고인 보호는 통관검사 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신고 단계입니다. 먼저 수출 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는 신고하려는 물품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관할 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에 수출을 신고한 경우 수출 신고가 취하되며 경우에 따라 위법한 내용이 확인될 시 관세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관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세관은 업체의 본사나 사무실 기준이 아닌 물품이 있는 장소 기준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금액은 적지만 신고 건수가 대량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재지를 한번 잘못 입력해서 신고를 할 경우 수백 건의 수출 신고 취하 발생으로 배송 지연 등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송풍장과 포장 명세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품명과 규격은 영어와 숫자로만 기재해야 하는데 간혹 판매하는 국가의 언어 그대로 품명을 작성하여 다시 수출 신고를 정정하고 이로써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품명과 규격 항목은 영어와 숫자로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전송을 했을 때 처리 상태가 오류 통보 상태로 뜰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재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돼서 전송이 되면 검사 선별 시스템에 자동 수리, 화면 심사, 서류 심사, 검사 대상으로 선별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고인 분들께서는 선별 결과에 따른 서류 첨부 등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화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세관 심사자가 그 심사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서류 심사와 검사 대상의 경우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선적 서류를 스캔하여 유니패스 사후 제출에 직접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지 검사의 경우 신고세관 검사 담당자가 해당 물품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한 내용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세관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검사에 위패할 업체 담당자 등을 확정하시고 검사 시간과 장소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선별 결과에 따른 세관 담당자의 심사 또는 신고지 검사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 신고가 수리되며 통관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신고인은 처리 결과가 신고 수리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적재할 공항이나 항만으로 이동하거나 우체국 등 운송사에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수리가 되기 전에 물품을 이동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는 적재지 검사는 신고세관의 서류 심사가 수리되고 나서 적재지로 이동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적재지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재 예정 공항이나 항만의 관할세관 수출부서에 파주가 직접 연락하여 적재지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에 물품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적재 이행 관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계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재 이행 등록이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고 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전산 처리입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수출 신고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적재 의무 기한을 놓쳐서 날짜가 지나버리거나 실제 물품을 발송했는데 전산 처리를 누락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은 신고 방식이 다양하여 이행 등록 방법도 신고 방식, 운송업체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출 하주 분들께서 신고 건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출 신고 유형별로 적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왼쪽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출 유형별 적재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송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출 신고를 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특송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고 적재 이행이 가능하도록 수출 신고 필등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국제 우편물 EMS 등을 통해 보내는 경우에는 송장을 작성하실 때 수출 신고 번호를 기재하는 해당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기재란에 반드시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하셔야 이행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핸드캐리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즉 업체 직원이나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이나 항해 출국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현품과 수출 신고 필증을 제시하여 적재 이행 등록을 완료한 뒤에 출국 수속을 하셔야 수출 적재 이행이 완료됩니다. 적재 미입력 상태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후에는 적재 이행 소급 처리가 불가능하며 적재 미이행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수출 신고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주 직접 간이 수출 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정식 명칭은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이며 기존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상 거래를 통한 수출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 신고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이고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수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전자상 거래 수출 업체가 특송 업체에게 배송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배송 의뢰를 받은 특송 업체는 쇼핑몰의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적재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또 특송 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관세사 연계가 없이 파주가 직접 수출 신고를 하고 하는 방법도 새로 추가돼서 수출 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 목록 변화 신고 시스템으로 직접 수출 신고하고 특송 업체가 적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 목록 변환 신고 방식은 목록 통관과 대비하여 반품 발생 시 재수입 면세와 물품별 환급 지원이 가능한 데다가 신고란별로 제조자와 환급 신청인 항목을 추가하여 물품별로 간이정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간이 수출 신고와의 차별점은 운송사에서 적재 이행 신고하여 건별로 적화 목록 전송료가 발생하지 않아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수출 신고에 비해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사에게 배송 의뢰만 하면 관세사까지 자동으로 연계 대행하여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은 아직까지는 모든 특성업체가 목록 변환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특성업체가 목록 변환 신고가 가능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이용 특송 업체들은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이용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관련 부서에 신청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수출 신고할 때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목록 변환 신고와 같이 정식 수출 신고를 할 경우 수출 실적 인증 기간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수출 지원 제도, 예를 들어서 무역금융, 수출 이행 자금, 중기부 수출 바우처 사업 등의 활용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는데 국세청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하고 바로 다운받아 영세율 신고 자료로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물품에 사용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인 경우 소율한 계산이 필요 없는 간이정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물품이 불량이나 변심 등으로 반품될 경우 정식으로 수출 통관한 신고 필증을 근거로 해서 간편하게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대외무역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검색하시면 상세 규정과 HS 코드 품목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사업장에 관할 세관이나 이 화면에 보이는 업무별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고요. 서울본부 세관의 김정미 주무관님께서 화장품 업체를 위한 FTA 활용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업계를 위한 FTA 활용 전략 발표를 맡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FTA 개요 및 FTA 활용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고, 2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개요,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원산지 증명서 구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효과로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관세 절감 효과와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 증진, 수출 증대, 국내 산업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 물품 FTA 활용 절차입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출 상대국이 FTA 협정 체결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 확인 후 협정에서 규정된 FTA 관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품목 분류 확인 후 관세 혜택이 확인됐다면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족 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서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FTA 활용 부분에서 체결 국가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절차를 설명드리고 2장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FTA 활용 단계로 FTA 체결 국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 발효 국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FTA 발효국이 아닌 경우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을 보면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물품 품목 분류입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란 물품에 숫자 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HS 코드에 따라 양호 여부, 관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6단위는 세계 공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앞에서 기초 화장품 제품률을 예시를 보면 HS 앞 두 자리는 U, HS 앞 네 자리는 호, HS 앞 여섯 자리는 소호로 구분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세번 변경 기준 중 CC, CTH, CTSH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화장품류의 품목 분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기능에 따라서 HS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HS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304 호에는 미용,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매니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3304 105에는 입술 화장품 제품류가 분류되고 3304 205에는 는 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3304 915에는 파우더 제품류의 가루 제품이 분류되고 3304 99에는 화장품 제품류 등의 기타 화장품이 분류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HS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 세계 HS의 HS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제3304 995에 대한 분류를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면 HS 6단위 이하의 품목 분류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분류 체계이며 베트남은 HS 8단위 분류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3304 995에 기초 화장품 제품류,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베트남의 경우
항여드름 제제, 기타, 피부 크림과 로션 등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 관세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킨크림과 로션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제3304, 99, 305에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RCEP이 발의된 일국 다협정 발효 국가입니다. 화면과 같이 한국무역협회에서 관세 조회를 통해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FTA를 활용하지 않은 베트남의 기본 세율은 18%이고 FTA를 활용한 한 아세안 FTA 특혜 관세율은 5%, 한 베트남 FTA는 0%, RCEP 협정은 1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FTA 협정 모두 FTA 활용 시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관세율인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다음은 원산지 결정 기준 구성표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 기준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은 협정상 HS 코드별로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입니다. FTA 특혜 세율을 확인했다면 해당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한 베트남 FTA 특혜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베트남 국가를 선택하고 제3304, 995를 검색하면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변 변경 기준 또는 영내 부가가치 40% 이상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 중 하나인 세번 변경 기준은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다르면 세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는 기준입니다. 앞에서 HS3304, 995, 3005의 한 베트남 FTA는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완성품 세번 33045와 원재료의 세번이 서로 다르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당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 비율을 산출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RVC법과 MC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RVC는 영내산 원재료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으로 영내산 원재료란 한국산 원재료를 말합니다. MC는 역외산 원재료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으로 역외산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말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판정을 위해서는 가격 확인 및 입증 서류가 필수 요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활용 체크 포인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FTA 포털을 검색하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관련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FTA 일반 현황, 활용 정보, 기업 지원 등 FTA 자료의 전반적인 자료에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포털에서 FTA 활용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사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FTA 포털에서 일반 현황의 체결 현황에서 FTA 협정 발효 국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FTA 자료실의 협정별 세율 정보에서 품목 분류 및 FTA 관세 혜택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국 다협정 FTA 활용 예시입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시 FTA 활용 예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베트남 국가로 화장품 수출 시 우선 베트남이 체결한 FTA 협정을 확인합니다. 베트남은 일국 다협정 국가로 한 베트남 FTA, 한 아세안 FTA, RCEP 협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한 특혜 세율을 확인합니다. 한 베트남 FTA 특혜 세율은 0%, 한 아세안 FTA는 5%, RCEP 협정은 14%였습니다. 다음으로 새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새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 혹은 RVC 40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가장 특혜 세율이 가장 낮은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개요와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FT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국에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급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및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협정으로는 아세안, 베트남, 중국, 인도,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자율발급일 경우는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협정으로는 칠레, EU, 영국, 미국, 캐나다,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화면에서 보듯이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경우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자율발급일 경우 협정별 해당 금액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자율증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수출신고 수립일중 사본과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당해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확인서, 다음으로 원산지 소명서가 필요한데요. 원산지 소명서 입증 서류로는 세번 변경 기준인 경우 원산지, 확인서, 자재명세서, 제조, 생산 공정도 등이 필요하고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자재명세서, 생산 공정도, 원료 구입 명세서, 원가 산출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과 정정발급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발급받은 세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통 인쇄 오류 사례가 주요 재발급 사유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일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 신청하는 경우로 보통 성기명 오류, 모델 규격, 수량 단위 등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유서,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고 30일 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우선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로 보면 관세청 전자통과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신고서 작성, FTA 원산지 증명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담당자가 심사 후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수 서류 미급이나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시 보정 요구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처리 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개요입니다. 원산지 신고 신청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일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입니다. 선적후 발급은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발급이 원칙이고 선적 후 수리일로부터 수출물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를 보면 원칙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기를 보면 한 아세안 베트남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이며 한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입니다. 싱가포르 알셉의 경우 수출 물품이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급 신청하면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되니 확인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소급 발급 문구 오류로 원산지 검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내역의 HS 코드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수출 시 수출 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는 HS 코드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상이해서 수출 신고서와 다른 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 번호 해석 상의 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협정 상대국과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 협정 상대국의 HS 코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수입신고 필증 또는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 결정서가 있는데 주로 수입신고 필증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 방법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동일하더라도 협정별로 표기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 방법을 보면 중국의 경우 3번 변경 기준과 RVC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도 중국에서는 PSR로 원산지 결정 표기를 하고 아세안, 베트남, 알셉의 경우 3번 변경 기준에 한해서 CTC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세안의 경우 4단위 3번 변경 기준일 경우 CTH로 표기를 하고 있고 예스 FTA 포털에 협정별 원산지 작성 방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구비 서류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 최종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제출합니다. 수량과 포괄 확인 기간 중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해야 되며 동시 기재는 불가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은 작성 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소명서입니다. 원산지 소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 주요 생산 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만약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물품 가격에서 가격 조건과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인증 수출자인 경우 원산지 확인서 사본과 생산자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원산지 소명서 및 증빙자료 생략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공정도로 신청 품목의 단계별 공정 설명을 통해 협정상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제조 공정도는 제조 공정별 플로차트 및 공정 사진을 첨부하셔야 되고, 투입 원재료명을 BOM 자재 명세서랑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불인정 공정의 예로는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작업, 단순 조립, 포장 상태 변경, 라벨 부착 등이 있으니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 부품 명세서입니다. 보통 BOM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제품의 원산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원산지 확인서로 확인받지 못한 재료는 원산지 미상으로 기재하며 세번 변경 기준일 경우 소유량 단가 기재는 생략이 가능하며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소유량 단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입증 자료는 원산지가 미상일 경우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해야 되며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검증 대비 당사자별 보관 서류입니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 증명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중국인 경우 협정에 따라 3년 동안 원산지 증명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며 아래에 수출자 보관 서류와 생산자 보관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본부 세관의 윤선옥 주무관님께서 알아두면 유익한 납세 신고 도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마친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채팅창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납세도움정보 자율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납세신고도움정보 자율점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윤선옥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의 이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핵심 활용하기,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은 수입 물품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수입하실 때 좀 활용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들으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왜 관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이 끝나면 수입에 관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걸까? 혹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답변은 노입니다. 수출이 담당자께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심사가 끝났다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세관은 수입 통관 후에도 HS 코드, 또 통관 시 수입 신고하신 과세 가격 등에 대해서 법에 의해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모든 걸 심사하게 되면 신속한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없어서 창고료 증가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관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여기 빨간 글씨 부분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후에 기업 심사, 관세 조사 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액의 추징과 가산세가 부여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여기에 무역의 단계마다 진행하셔야 할 관세 관련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잘 놓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가 많아? 하시면서 절규하시고 계신 담당자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압니다. 지금 인력 부족과 담당자 변동이 잦아서 대기업 수준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 관세청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납세 신고 정보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세 셀프 리스크 관리에 도움드리기 위한 보고서로서 이용자 하주님께서 스스로 납세 신고 오류를 인지할 수 있게 성실 신고 또는 오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 보고서를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성 요소는 기업 일반 현황, 납세 오류 진단, 기타 정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출입업자 담당자분들께서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기타 정보, 절세 팁이나 관세청 개정사항 환급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납세 신고 도움 정보의 좋은 점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분들한테는 자가 진단할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납세 신고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세사나 다른 전문적인 업체의 도움 없이 조기 치유할 가능성도 이제 발견할 수 있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세사분들은 정확한 신고에 대해서 또 전문성, 신뢰성도 향상하실 수 있고요. 업체 정보도 활용하셔가지고 컨설팅 영역을 좀 확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다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유니패스로 접속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 수출입 담당자분들께서는 유니패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니패스 정보, 유니패스 주소를 올려놨고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활용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정보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납세 신고 동의 정보 부분을 찾으시고요. 제도 안내 부분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납세 신고 동의 정보 조회라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고서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업이 관세사 쪽에다가 우리 좀 상세한 정보들을 안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아래처럼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세사 역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사전에 기업하고 얘기를 해서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관세사 측에서 기업 쪽으로 우리 좀 이런 내용을 좀 봐도 될까요? 라고 좀 요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서로 얘기가 끝나신 후여야 되겠죠. 여기 포함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 일반 현황에는 이렇게 8가지 부분이 있고요. 납세 오류 진단 45개 기본적으로 있고요. 플러스 알파 항목들이 있습니다. 납세 유의사항 45개 플러스 항목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우리 업체가 지금 수입에 대해서 아니 혹은 수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을까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시고 싶은 부분이 이 8번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들립니다. 그래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주로 하는 거 부분에서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세 행정에서 후에 기업 신사 관세 조사 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액의 추징과 가산세에 부과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 신고 도움 정보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안내를 드렸죠. 저희 세관 담당자분들은 주로 3가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산 요소. 두 번째, 과세 가격. 세 번째, 품목 분류. 사실 품목 분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서 아까 저희 김경아 주무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품목 분류 같은 경우는 사전 질의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납세도움 정보 보고서에도 좀 안내를 해놨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가산 요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6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 담당자분들끼리 아시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좀 자세히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납세도움 정보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중간에 가시게 되면 외환하고 수입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놓은 비교 창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요. 세관 신고에서 외환 지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했다. 저희 세관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가 신고를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무역 저희 수입 통관에 대해서 신고하실 때 세관 신고한 것보다 무역 관련 외환 지급이 좀 과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분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 기업은 수익 금액보다 외환 지급의 우리 기업은 수익 금액과 외환 지급액의 차이를 소명할 수 있을까? 수입한 것보다 외환을 해외로 많이 지급했는데 과다 지급한 금액이 수입 물품과 관련성 가상 금액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점검 방법은 수익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 수입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내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추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업체마다 수입 담당자분들께서 유상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실적을 남겨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또 1년치 회계 정보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익 계산서상에 저희 그 단기 매입 원가라고 하셔가지고 각자 이제 해마다 기록을 남기시는 게 있을 건데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영 원가 차이가 16년도에는 좀 나다가 16년 좀 확 줄었다가 20년도에 갑자기 확 치솟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년, 21년도에 다른 연도 대비 반영 원가 차이가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상치라고 보고 있고요. 매입 원가와 수입 원가에 대해서 수입물품 거래와 관련한 별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자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업체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무역의 지급에 대해서도 외환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좀 자율점검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등 검토하셔가지고 외환 지급의 실제 사유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후에 이게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수익 신고서상에 가상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자유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사례를 안내 드리면요.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유명한 업체의 국내 지사인 A사가 저희 납세도움 정보를 평소에 보고서를 활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후에 저희 세관 담당자로부터 상세 분석 보고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 외환이 좀 해외 본사로 과다하게 송금되고 있는 상황들이 인지하셨고요. 왜 어떻게 인지를 하시게 됐냐면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송장에 기재된 금액 외에도 해외 본사로 반복적으로 외화를 송금하신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 등 아니면 약관 등 뭐 인보이스 등에 작게 작성된 뭐 글씨 등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원래는 수익 신고 시 신고했어야 할 과세 가격보다 다시 말해서 거래 가격 실제 지급 가격 플러스 가상 금액임을 스스로 인지를 못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못하셨던 거죠. 과세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요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쪽에 자율점검을 위해서 세관 담당자 관세사가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외환지급 내역 및 송장 등 주석 내용 등을 또 자율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후 지급한 금액이 사실은 물품 가격의 일부임을 확인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가인 거죠. 납세 오류를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정 사유 코드 37코드를 활용해서 저희 후에 오류를 정정을 하셨고요. 신고 오류 점수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셔가지고 원활한 수익 통관도 유지할 수 있었고 성실 납세와 관련된 포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셨습니다. 저희 정정 코드 37 활용 시에 요거의 혜택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납세 도움 정보를 활용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증빙이 좀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정하실 때 정정 사유 코드를 37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 오류 점수 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출입 당시에 오류 점수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통관하실 때 좀 이렇게 검사량이 많아지거나 혹은 좀 어떠한 이제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움들을 저희가 관세행정에서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면제를 좀 약간 좀 대비를 하시려고 하시면 저희 그 정정사유 코드 37 활용하셔가지고 신고 오류 점수 면제를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실 납세와 관련된 포상 대상으로도 추천하고 있으시니까 저희 납세 도움 정보를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납세 도움 정보에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업무가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수출입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많은 업무들을 또 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저희 유니패스에 좀 접속을 하셔서 보고서 다운받아가지고 잘 점검도 하고 또 수출입에 대한 좀 팁을 좀 얻어보시는 게 좀 어떠실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로그인 어려우시면 저희 기술지원센터 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검토 후에 정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관세사하고 좀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쪽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관세사님께서 이제 업체의 각 특성에 대해서 이미 정보들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시기 때문에 관세사 측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세관별 안내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강의 주제로 서울 본부 세관에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설문조사지 링크와 그리고 강의 자료를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지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서울 본부 세관에서 직접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질문은 모든 분들이 같이 좀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수신자를 지금 호스트 및 토론자로 하지 마시고 수신자를 모두로 해서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자상거래 풀빌먼트 거래 품목 17번으로 수출 신고를 하였는데 2024년 면장을 2024년에 정정을 하면 매출 신고는 2014년도에 정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저희는 이제 수출 신고 관련해서 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매출 신고 부분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채팅창에 만족도 설문조사지 링크와 강의 자료 PDF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고요.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뭐 이런 교육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업계분들께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 한 개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화장품 샘플 무료 배품 경우에도 수출 신고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수출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샘플의 가격이 2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수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그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보고 그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 이하이고 샘플인 경우에는 수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그 케이스에 맞는 답변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통관지, 세관, 수출 담당 부서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FTA 세율 관련해서 잠깐 공지를 드리면요. 특히 아까 저희가 이제 일국 다협정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FTA 세율은 특정 당시, 그러니까 체결했을 때 그 연도별로 세율이 좀 인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세율은 연도별 세율을 정확히 또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2023년 세율과 2024 세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숙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밖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도 품목분류에 관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과 부속품으로 넣었을 때 세트 뭐 구성품일 수도 있고 부속품 무슨 그런 품이라서 아까 저희가 사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나 아니면 공익관세사분들하고 유선으로 좀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출과 수입일 때는 세율에 또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세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FTA 측면에서는 수출 상대국에서 FTA 적용의 그런 협정별로 각각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더 질문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서울본부 세관 네 분 연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신 화장품 업계 종사자 분들께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